안녕하세요. 파충류 브리더 미스터 준호입니다. 오늘은 인기 파충류인 크레스티드 게코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 크레스티드 게코가 살고 있는 실제 환경과 그리고 사육 환경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내용을 오늘 영상에 담아봤고요. 오늘 편의상 이제 크레스티드 게코라는 이름이 길기 때문에 크레라고 줄여서 부르도록 할게요. 영상 바로 시작해 볼게요. 크레는 야행성 부치류로 야생에서는 약 15년에서 20년의 수명을 가진 아이들이에요. 사육 최적 온도로는 약 22도에서 28도 정도로 그러니까 한국 기온으로는 실내에서 쉽게 사육이 가능한 저온종 아이들이에요. 저온종이라고 말씀드리면 무슨 냉장고 속에서 키워야 한다거나 추운 겨울에만 키울 수 있는 아이들로 오해하시곤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다른 파충류처럼 핫스팟이나 렉사이 열원이 필요 없는 아이들이에요. 다음은 습도 부분이에요. 최적 습도는 50에서 80%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 수치를 정확하게 맞추는 건 쉽지가 않아요. 잠시 야생으로 들어가 볼게요. 크레는 습한 열대우림에서 살았던 생물이에요. 그곳 기후로는 한 달에 평균 10일 정도 비가 오는 곳이고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습한 생물인데 비가 10일만 와도 괜찮은 걸까? 네, 괜찮습니다. 비가 내린 후 땅이나 나무 등 구조물들로 인해 주변의 습도가 유지돼요. 그 중에서 습도가 높고 낮은 장소를 개체가 스스로 이동하면서 다녀요. 결론은 이런 작은 사육장에서는 야생처럼 건조한 장소와 습한 장소를 동시에 형성하고 유지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습한 시간과 건조한 시간으로 나눠서 개체에게 제공해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50%에서 80%의 습도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사육 환경이 개체에게 제공될 거예요. 개인적으로 크레의 사육 난이도는 매우 쉬운 편이라 생각하는데 기본적인 온도와 습도 등을 제대로 제공해주지 않으면 개체가 아플 수도 있어요. 습도 부분은 입문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고 입문자분들이 처음부터 정확하게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실제 야생 환경과 비교하면서 비교적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습도는 크레 사육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사육장과 필요 물품 보고 갈게요. 먼저 사육장의 선택으로는 이렇게 넓이가 넓은 사육장보다는 높이가 높은 사육장이 좋습니다. 넓은 사육장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상황이라면 높이가 더 높은 사육장을 고르시라는 말씀이에요. 크레는 교목성으로 이렇게 나무를 타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걸 좋아해요. 내부에 탈만한 구조물들이 적당하다면 개체가 많이 좋아하겠죠? 이건 엑소테라 채식통이에요. 크레 사육 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육장 중 하나고요. 물론 이런 작은 베이비들을 사육할 때는 보다 더 작은 사육장을 사용하셔도 돼요. 얼마나 작은지 체감이 안 든다고요? 엄지손가락만 하죠. 그리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시려면 이런 채집통 대신에 처음에 보여드린 이런 유리 사육장을 사용하시면 돼요. 오늘은 이 유리 사육장을 이용해서 영상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사육장 내부에 들어가는 것들을 알아볼 거예요. 먼저 백업. 개체들이 올라탈 수 있는 놀이터 같은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코르크보드. 개체가 몸을 비벼서 탈피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올라탈 수 있는 놀이터 역할도 해요. 그리고 장식 넝쿨. 이거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지만 이 하나로
인해서 사육장 전체 분위기가 정말 많이 밝아져요. 그리고 유목. 이거는 약간 손가락 모양처럼 생겼네요. 이렇게. 구조물은 너무 복잡하지 않을 정도로 많이 넣어주시는 게 개체한테 좋아요. 은신처는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은신처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코르크보드나 각종 구조물을 이용해서 숨을 곳을 많이 만들어 주시는 게 더 좋아요. 장식물이 너무 많아서 뭘 넣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심플하게 키우시겠다 하시면 이렇게 백업과 안에 코르크보드 하나만 넣어주시고 사육하셔도 돼요. 이렇게만 꾸며놔도 나름 심플하게 이쁜 사육장처럼 보이네요. 하지만 우리 사랑스러운 크레가 건강하게 클 수 있도록 우리는 사육장을 조금 더 꾸며주는 게 좋겠죠? 사육장에는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에서 3번 정도 사육장 벽면에 물방울이 맺힐 정도로 이렇게 뿌려주시면 돼요. 이러면 사육장 내부의 바닥재나 구조물 등에 의해 이 안에 있는 습도가 유지가 될 거예요. 벽에 맺힌 물은 크레가 핥아서 수분 섭취를 하기도 해요. 영상 잠시 보고 오실게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작은 베이비 사육하실 때는 이런 유목이나 코르크보드 대신에 이런 계란판을 넣어주시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계란판을 넣어주시면 습도 유지에도 도움이 되고 개체들이 안정을 느끼는 은신처의 역할로도 좋습니다. 단점이라면 아무래도 외관상 예뻐 보이지는 않네요. 다음은 먹이 부분이에요. 크레이 먹이로는 대표적으로 이런 밀웜, 그리고 귀뚜라미, 그리고 슈퍼푸드가 있어요. 그중 사육자들에게 슈퍼푸드의 선호도가 가장 높아요. 시중에 여러 종류의 슈퍼푸드가 있으니 선택해서 구매하시면 돼요. 파충류 입문하는 데 있어서 첫 난관이 바로 이 충식인데 슈퍼푸드가 바로 그 부분을 해결해줘요. 이 하나만으로도 크레를 잘 키울 수 있게 된 거죠. 귀뚜라미도 한번 먹여볼까요? 손을 흔들어서 먹인 걸 인식시켜주고 바로 받아 먹었어요. 슈퍼푸드는 얼마나 먹여야 돼요? 개체 몸무게의 약 10분의 1 정도를 급여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10g 아이는 이 주사기 눈금으로 1mm 이 정도만 먹이시면 되고요. 하지만 개체마다 먹성이 달라서 좀 더 먹거나 덜 먹는 아이가 있는 건 당연해요. 사육자분께서 기준점만 그렇게 잡아주시고 개체에 맞게 양 조절을 해서 2일에서 3일에 한 번 급여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닥재 부분이에요. 주로 쓰이는 바닥재는 여기 깔려있는 바크, 그리고 에코어스, 그리고 키친타올이 있어요. 간단하게 장단점 짚고 넘어갈게요. 안에 깔려있는 이 바크의 장점으로는 습도 유지력이 좋고 개체 탈피에 도움을 주며 자연스러운 바닥재의 모습을 연출할 수 있어요. 단점으로는
습도로 인한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며 다른 바닥재에 비해서 다소 비싼 가격이에요. 다음은 에코워스. 에코워스의 장점으로는 바크와 비슷하며 단점으로는 크레가 바닥재를 먹이와 함께 먹을 경우 이 에코워스의 고운 입자로 인해 인펙션이라는 질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에코나 바크 사용 시에는 바닥재 위에 이런 루바망을 깔아서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육장 사이즈에 맞게 하나로 재단을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키친타올의 장점으로는 저렴하고 가장 편리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단점으로는 찢어지거나 뭉개지는 등 바닥재로서의 수명이 짧아요. 바닥재는 언제 갈아주면 돼요? 언제 한번 갈아주세요 라고 정답을 말할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해요. 이 사육장 내에 있는 배설량도 다르고 키우시는 사육자분의 생활 패턴도 다르고 그리고 안에 사용하고 있는 바닥재까지 전부 다르기 때문이에요. 간단하게 안에 사용하고 있는 바닥재가 에코워스라면 잘못 말했죠? 키친타올이라면 매일 갈아줄 수 있지만 에코워스나 바크는 현실적으로 매일 갈아주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크레가 깨끗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신다면 본인만의 교체 주기가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나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고 본인만의 기준을 잡고 싶으신 거라면 저를 예로 들어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육장에 이런 눈에 보이는 배설물만 바로바로 잡아서 제거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 바닥재를 일부 교체해주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사육장 전체를 교체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비교적 간단한 환경만 제공해 준다면 입문자분들도 이런 귀여운 크레를 사육하실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크레의 환경과 사육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구독자분들이 건강한 크레 사육을 하실 수 있도록 제 영상이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미스터 준우 채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